안녕하세요. 마라 스튜디오의 마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리 캔버스의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리 캔버스의 사용자 환경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워크스페이스고 하나는 에디터입니다. 작업 환경을 설정하고 작업 내역을 관리하고 작업을 공유해서 동료와 함께 작업하는 것까지 작업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설정이 워크스페이스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워크스페이스죠. 에디터 화면은 디자인 작업 자체를 수행하는 사용자 환경이고요. 실제 디자인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용자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에디터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처음 가입할 때 로그인 유지를 눌러 두셨으면 바로 이런 워크스페이스 화면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미리 캔버스 계정인데요. 이렇게 이전 작업이 쭉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예 새로 가입하는 것부터 보여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업물이 여러 개가 되면 지금 제 화면처럼 이전 작업들이 이렇게 내 디자인 항목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새 디자인 작업을 시작을 해보죠. 미리 캔버스에서 새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화면에서 시작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은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빈 화면에서 시작하려면 여기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작업 크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템플릿을 열어서 작업을 시작할 생각이라면 왼쪽에 있는 이 템플릿 메뉴를 누르시고 원하는 템플릿을 검색하거나 타입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 카테고리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템플릿을 선택을 하게 되면 템플릿을 원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템플릿이 이 템플릿 사용하기 해가지고 눌렀을 때 작업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열리죠? 네. 그래서 이 에디터 창이 열리면서 미리 지정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들어있는 미리 지정된 크기에 맞는 그런 템플릿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에디터 창이죠. 에디터 창에서 열리고 있죠.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서 비어있는 화면을 열어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나타나면은 미리 캔버스가 지원하는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작업 화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면은 에디터 창이 나타나면서 미리 지정된 크기의 비어있는 디자인 작업 화면이 이렇게 열립니다. 카테고리는 웹용, 동영상, 인쇄용이 있고요. 웹용과 동영상은 픽셀로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웹하고 동영상은 전부 화면에서 보니까 크기의 단위가 전부 픽셀이고요. 인쇄용은 단위가 세 가지인데요. 보시면은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로 단위를 바꿔서 설정해가지고 비어있는 화면을 열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내가 원하는 크기가 없다 하시는 분은 직접 입력을 클릭을 하셔서 열으셔가지고 가로 세로 크기를 입력하시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그 크기의 에디터 창이 이렇게 뜹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3개를 열어놨는데 다 한꺼번에 열려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소를 제가 만약에 복사를 해서 붙인다고 하면 복사가 돼서 들어와요. 그죠? 작업창마다 이동하면서 넘나들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나당 별도의 에디터 창이 하나씩 열리기 때문에 디자인을 여러 개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에디터 창을 열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상단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메뉴가 있고요. 그 왼쪽 메뉴에 해당하는 옵션들이 왼쪽에 추가 옵션이 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사실 옵션이 뜹니다.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요거 작업창에 들어있는 종이 한 장을 페이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프로젝트 이름을 줄 수 있고 각각의 페이지별로 또 이름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하는 아이콘 메뉴들이 페이지 상단에 있고요. 요 밑에 하단에 꺽쇠 화살표를 딱 누르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옵션이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메뉴와 옵션들은 전부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메뉴들이고 왼쪽에 있는 메뉴들은 파일을 열고 뭔가 환경을 설정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메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단 왼쪽에 있는 메뉴들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파일 메뉴가 있고요. 설정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크기에 대한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취소, 다시 작업을 적용하는 다시 적용, 그 다음에 파일명을 입력하는 입력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새 디자인 만들기, 사본 만들기, 저장하기, 인쇄물 제작하기, 작업 내역, 텍스트 찾기 및 바꾸기, 슬라이드쇼, 도움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상단에 보시면 지금 제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나오고 크기가 나오죠. 지금 이 문서의 현황을 보여주는 거죠. 계정당 여러 개의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이 표시는 현재 마라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제 아이디 이름으로 만들어진 워크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가 여러 개일 때는 해당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작업 내용이 바뀔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명을 입력하잖아요. 혹은 여기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의 파일명이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작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언제나 여기다 이름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입력을 해야지만 여기 작업 공간에서 확인을 할 때 그 이름으로 검색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이름 1, 2, 3이 쭉 있다면 그게 100개, 200개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이 안에 있는 그림으로 구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림으로 구별하는 것도 조금씩 디자인이 다른데 이름은 똑같고 1, 2, 3으로 구분돼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조금 다른 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실 때 디자인 파일명을 입력을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그걸 습관으로 들이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파일명을 가지고 찾기 쉽게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디자인 페이지를 열면 디자인 에디터 창을 열면 이름부터 주는 걸 습관으로 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카드뉴스 샘플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돼요. 보이시죠? 네,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장이 됩니다. 파일 메뉴 보시면은 자, 현재 이름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크기 나와 있고 현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새 디자인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 디자인 만들기는 내가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넘어가서 디자인을 또 만드는 게 아니고 작업 중에 다른 디자인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비어있는 페이지를 또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크기도 뭐 여러 가지로 아까 선택했을 때처럼 새 디자인 만드는 거는 모든 옵션이 뭐랑 똑같아요?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의 에디터 창을 하나 더 열어줄 수 있다. 그것이 새 디자인 만들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효과가 들어있는 파일이 있고 얘를 또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고 싶어요. 작업하던 파일을. 그러면 사본 만들기를 눌러주면 디자인을 저장한 다음에
4번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복제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지금 변경사항이 있는데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나오죠. 저장하기 누르면 저장 완료라고 뜨고 여기도 저장 완료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저장 상태를 확인하면서 저장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게 도와주고요. 얘를 누르면 확실하게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쇄물 제작하기 누르시면 인쇄물 제작하기 이 메뉴는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인쇄물 제작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렇게 누르면 비즈하우스라는 미리캔버스의 자매 서비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주문을 해줘요. 내가 만든 디자인을 인쇄물로 만들 수 있도록 비즈하우스에 주문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내역은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열었다가 닫았다가 또 열었다가 닫았다가 했잖아요. 그래서 작업 내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래서 중간에 얘가 들어가 있다가 지웠더니 다시 또 없어진 상태로 버전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버전별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 복원하면은 눌러볼게요. 복원하기 누르면 아까 없어졌던 게 다시 나타났죠. 예. 그래서 이 복원 기능은 계속 저장하실 때마다 작업 내역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복원된 내용까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전 작업 내역 중에서 원하는 버전을 선택해서 복구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물론 사본 만들기도 됩니다. 네. 그리고 최신 버전과 비교하기를 누르시면 앞뒤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보여져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작업 내역은 과거의 작업을 내가 확인을 해서 수정된 거 취소하고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게 쓸모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찾기 및 바꾸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워드 쓰실 때 글씨를 한꺼번에 뭐 오타가 난 게 있어서 고쳐야 된다거나 아니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카드뉴스 만든 거를 열었어요.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커피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만 고치고 싶다. 다른 걸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텍스트 찾기 및 바꾸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찾을 내용 하고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찾겠다고 하면 그 화면에서 커피라는 단어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보입니다. 지금 2개가 표시가 되고 있다고 나오죠. 밑에 페이지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를 통틀어서 내가 입력한 단어를 얘가 찾아주고 영문일 때는 대소문자 일치도 체크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바꿀 거야.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로 바꾸겠다 하면은 바꾸기를 누르면 한 번 누르면 하나가 바뀌고 2번 누르면 두 번째 거가 바뀌겠죠? 네. 그래서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취소하려면 자, 취소했어요. 다시 돌아왔죠.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로 하면 한꺼번에 다 바꾸겠죠? 한꺼번에 여러 번 누를 필요 없이. 자, 그래서 현재 상태 이렇게 표시하는 항목이 뜨고요. 다시 취소해 볼게요. 자, 이렇게 취소가 되고.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을 때, 텍스트 내용이 굉장히 많을 때 특정 단어, 특정 내용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고 싶다 할 때 어느 메뉴를 쓰시면 되냐? 텍스트 찾기 및 바꾸기를 사용하시면 되겠다. 단축키 있습니다. 컨트롤 F. 이렇게 메뉴에 옆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단축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F를 누르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도 있는 기능이니까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 기능이 있어요. 내가 만들고 있는 작업을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싶다. 그럼 전체 화면이 되면서 슬라이드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 기능이 있고요. 도움말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옵션이 뜨면서 도움말로 많이 물어볼 만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르실 수 있고, 여기 있는 도움말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헬프센터 같은데 연결을 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 알아봤고요. 설정 메뉴는 화면을 어둡게 하는 다크 모드, 그 다음에 뭐 레이어, 눈금자 보기, 가이드선, 에디터 환경, 페이지 번호, 자동 저장, 언어 설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하는 것, 환경을 설정하는 거에 대한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자동 저장 옵션은 기본 값으로 켜있게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화면에 변동이 있으면 저장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얘가 조금 있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수동으로 저장하지 않아도 다른 변화가 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저장하게 해주는 것이 자동 저장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동 저장 옵션은 켜놓고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크 모드는 화면이 하얘서 눈부셔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둡게 화면을 조정해주는 옵션이고요. 켜면 어두워지고 끄면 밝아집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옵션이 있는데요. 레이어 메뉴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Y고요.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단축키 누르시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켜면 오른쪽에 레이어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현재 어떤 내용의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층으로 레이어로 분리해서 보여주고요. 예. 그 다음에 특정 레이어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거나 순서를 변경하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요소가 들어있다고 해보죠. 다른 요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들어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을 선택을 해서 뭐 색상을 주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 화면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화면을 아무리 선택해도 선택이 잘 안 된다. 그럴 땐 어떻게? 레이어에서 딱 선택을 하시면 쉽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네,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순서를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락을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물쇠로 잠글 수도 있어요. 개체 하나에 락을 걸고 개체 하나에 잠금을 걸어주고 다른 거는 그냥 뭐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잠가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개체 하나하나마다 선택을 하실 때 레이어를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레이어는 투명한 여러 개의 투명한 종이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겹쳐 있고 어떤 게 위로 가고 하는 순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각각의 개체를 선택을 해서 이동하거나 변형하거나 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삭제도 가능하다. 자, 레이어 기능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눈금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게 눈금자예요. 작업창 상단하고 왼쪽에 나타나는 자가 있잖아요. 이게 눈금자인데요. 그래서 눈금자 보시면 여기 단축키 있죠. 컨트롤 알트 R입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로 눈금자를 열면 위에 이렇게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눈금자는 필연적으로 가이드선하고 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눈금자는 픽셀 단위겠죠, 물론. 예. 그래서 픽셀 단위로 이렇게 돼 있고
가이드선을 사용하시면 가이드선은 지금 단축키 컨트롤 세미콜론 가이드선 잠금 메뉴가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로 가이드선 추가, 세로 가이드선 추가, 가이드선 초기화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가이드선 보기를 체크를 해놓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임의의 장소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으실 수가 있어요. 보이죠?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쭉 배치가 돼서 뭔가 요소를 배치를 하거나 그거에 맞춰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긋는데 사용하는 게 가이드선 메뉴인데요. 이게 가이드를 없앨 거다. 그러면 가이드선 초기화를 눌러주시면 아예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가이드선은 화면에 수평 중심의 가이드선 하나 추가해주고 세로 가이드선 추가는 화면의 수직 중심선에 세로 가이드선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뭔가 대상의 개체를 배치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가이드선 옵션이 있어요. 가이드선. 그리고 가이드선이 사실 움직여요. 가이드선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인다고요? 근데 원하는 위치에 그대로 있도록 잘못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려면 가이드선 잠금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예. 가이드선은 움직이지 않고 요소만 움직이게 되죠. 예. 그래서 가이드선 기능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다. 지금은 잠금 풀어놓고 초기화 눌러서 없애버릴게요. 예. 자, 가이드선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보면 에디터 환경 옵션이 있어요. 환경은 스냅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집 영역만 보기, 요소 사이즈 입력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스냅 가이드는 어떤 개체를 화면에 배치를 할 때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거 핑크색 라인 보이세요? 핑크색 가이드선? 자, 이런 그 분홍색 가이드선이 보이는 거는 이 스냅 가이드를 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스냅 가이드가 이 가이드선에 살짝 스냅되면서 스냅이 딸깍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딸깍 걸리면서 배치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뭔가 중심선 잡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요소를 배치할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냅 가이드는 켜놓고 쓰시면 편하겠죠. 또 편한 게 있습니다. 편집 영역만 보기가 있어요. 편집 영역만 보기. 이건 뭐 필요할 때 켜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 요소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편집 영역만 보기를 켰을 때와 껐을 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끄면은 튀어나간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켜면은 튀어나간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죠. 이게 뭐냐면 편집 영역만 보기는 사실상 인쇄됐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이다. 파일로 저장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이다 하는 거를 미리 보기 해주는 옵션입니다. 예, 그래서 편집 영역만 보기를 켜면 최종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저장될 건지 예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소 사이즈 입력을 한번 볼게요. 자, 요소 사이즈는 뭐냐 하면 개체를 입력하고 개체를 삽입하고 이렇게 보이시죠? 예. 가로 크기, 세로 크기, 회전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입력해서 정해진 크기로 원하는 크기로 값을 입력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 옵션을 켜지 않으면 요소 사이즈 옵션을 켜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 옵션을 켜야지만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다. 요소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다. 웬만하면 켜놓고 쓰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요소 사이즈 입력 옵션은 어떤 요소를 넣었을 때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옵션이 있어요.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는 이렇게 키잖아요? 그러면 현재 작업돼 있는 작업창에 번호를 붙여줍니다.
보이시죠? 1번 이렇게 붙어 있죠? 어느 위치에 번호를 넣을 건지 지정할 수 있고요. 위아래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는 건너뛰고 작업을 2페이지부터 시작 번호를 1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페이지에는 번호가 안 붙었죠? 2페이지에 1로 시작하게 번호가 붙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뭐 인쇄물 같은 거, 뭐 PDF 파일 같은 거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어요. 페이지 번호 사용하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해 보시면 또 자동 저장 아까 말씀드렸고 언어가 있어요. 언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서비스니까 한국어는 기본으로 지원하고 영어와 일본어를 지원을 합니다. 바꿔볼까요? 영어로 바꾸면 일단 나가라고 나오고요. 자, 영어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랭귀지 옵션 한국어로 다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설정 메뉴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메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크기 지정 옵션이 있는데요. 이 배경 크기를 지금 1080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이즈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사이즈로 지정을 해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1080이 2560, 1440이 됐죠? 예. 그래서 원하는 크기로 다시 변경하고자 할 때 여기 배경화면 사이즈를 다르게 바꿔주는 옵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누르셔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시면 되겠고 다시 아까 했던 작업 재반복하고 싶어요. 그럼 화살표 요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작업을 취소하고 반복하는 메뉴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름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작업창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기까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